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휘감으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두 업체를 꼽으라면 생성형 AI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 엔비디아인데, 그러나 AI 바람을 일으킨 것은 오픈 AI이지만 최대 수혜자는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업체인 엔비디아는 AI용 GPU H100으로 초기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오픈 AI와 달리 엔비디아는 AI 시스템 구성의 핵심인 AI 칩 H100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AI 칩 매출은 145억 달러로 지난해 38억 달러보다 4배가 넘습니다. 주가도 무섭게 치솟았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 초에 138달러에서 지금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초기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는 AI 칩 시장에 AMD가 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이에요. AMD가 새로운 AI 칩을 내세우면서 엔비디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제 AMD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세너제이에서 투자자 행사를 열고 지난 6월 공언을 했던 AI 전용 GPU MI300X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MD가 인공지능 전용 최신 인스팅트 MI300 칩 시리즈를 시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제품은 공급 부족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엔비디아의 H100 칩 대체제로 빠르게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스팅트 MI300 시리즈를 발표하고 연말부터 본격 출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특히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출시 전부터 엔비디아 H100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았던 MI300X입니다. MI300X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MI300X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가속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대한 생성형 AI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주요 핵심 요소인 추론 능력, 처리 속도, 메모리 용량, 저전력 구형 등 모든 면에서 MI300X가 최대 경쟁자인 엔비디아의 H100을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메타는 오늘 AI 스티커 생성 기능과 이미지 편집 등의 AI 추론 작업에 MI300X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은 각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AMD의 MI300X 칩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거들고 나섰어요.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의 GPU 프로그래밍 언어인 트리톤의 AMD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AMD는 이 여세를 몰아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H100의 아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H100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훨씬 더 뛰어남에도 가격은 더 싸게 풀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AMD의 이 CEO는 MI300X 가격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대신에 고객들이 MI300X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H100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AI 업계는 엔비디아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서 25,000달러에서 40,00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AI 칩을 구매해 왔었습니다. 이마저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적기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MI300X를 전면에 내세운 AMD의 파산 공세에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지배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중론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이 시장에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강력한 도전자인 AMD에 의해서 일정 부분 잠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AI 업체들이 보다 핵심 부품인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AMD로 구매처를 이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AMD의 MI300X가 엔비디아의 H100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싸다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AMD의 강력한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엔비디아의 수성 의지,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독자 칩 개발 등이 어우러지면서
AI 반도체 시장은 AI 열풍만큼 뜨거운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AMD 1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끝내고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10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다음 주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거의 10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4%에 달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 눈이 발표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월 고용보고서에 쏠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비농업 신규 고용은 10월에 15만에서 11월 신규 비농업 고용이 19만 명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업에 참여했던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이 현업으로 돌아온 영향 등이 비농업 고용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됐었죠.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11월 민간 부문 고용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아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연준이 이사회의 이 긴축 사이클 종료 및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은 노동시장의 둔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적당히 둔화할 경우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을 완화해주는 반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급속하게 둔화한 노동 보고서는 오히려 시장에 새로운 걱정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전문가들은 고용의 빠른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앞당기지만 동시에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증시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는 11월 고용 증가량별로 증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5만 명을 넘어서거나 5만 명 밑을 하회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모두 S&P 500 지수는 최소 0.5%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5만에서 15만 명 늘어나는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비농업 일자리가 11월에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S&P 500의 변동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만약 고용 증가가 15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로 시장 전망에 부합할 경우 S&P 500 지수는 위아래로 0.25% 변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20만 개에서 25만 개의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는 S&P 500 지수가 0.25에서 0.5%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하락폭이 0.5%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11월 비농업 고용이 5만 개에서 15만 개에 증가해서 다소 둔화세를 보일 경우 시장은 1% 이상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 긴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용 증가가 5만 개를 밑돌게 되면 급격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S&P 500은 0.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의 수는 전주보다 1000명이 증가한 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 2천 명을 밑돈 것입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점은 고용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예상만큼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지 않는 등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게 되는 것이죠. 보다 명확한 노동시장 상황은 내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난달 고용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무시해서 오늘 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고용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약화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0월에 16년 만에 최고치 5%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4.13% 근방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가는 오늘도 약세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0.06% 하락한 배럴당 69.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현재 6거래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6월 27일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6일간의 하락률이 11%에 달합니다. 유가가 이같이 오랜 기간 떨어진 것은 올해 2월 22일 끝난 주간 이후 현재 처음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 변동성 지수는 0.69% 오른 13.0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